자, 오늘 지금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시장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코스피가 일봉상으로 일단은 오늘 하락을 그렸습니다. 코스피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 일단 그렸어요. 그래서 추세선 넘기 전까지는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해주시고, 요거는 그림을 하나 올려드릴까요?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죠. 지금 뭐 대부분 자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또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죠. 텔레그램에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이 5월 052 코스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 아니고 바탕화면 코스피 시장 하락 추세 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락 추세 진입, 하락 추세 진입, 추세 돌파 이전,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깨진 거죠, 그렇죠? 보이시죠?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뭐 증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40분 정도가 되니까 거래가 전일 대비는 좀 증가할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은 하락 추세 그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있는 위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추세선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가격 기준으로 보자면 2588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588포인트가 깨지면 2588포인트가 일단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이 약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전에도 누차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시장은 일단은 항상 이제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죠.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오를 때야 뭐 이제 뭘 해도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거 봐줄 수가 있겠죠. 빠질 때는 손실할 가능성이 높고 오를 때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고 빠질 때는 손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을 내고 지키고 수익 내고 지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일단 주식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를 때는 뭐 하고 오를 때는 열심히 수익을 내고 빠질 때는 지키고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켜야 될지 아닐지 그 부분에 이제 기로에 조금 서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그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인데 옷 벗고 막 쫓아다니면 감기 걸립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뭐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들긴 한데, 마지노선 여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1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탈한 건 아니고요. 712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추세를 보는 부분에서는 같아지는 형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여기 밀리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등해서 만약에 여기 꺾이는 모습 보이면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는 추세선이 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이제 상승으로 갔던 부분이 하락으로 바뀌는 초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아니에요. 710을 이탈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나요? 정리되셨으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래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코스피 시장, 미국을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의 여파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데, 미국 국채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의 약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국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 이제 있죠,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강준혁의 수입 랩소디 방송이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일단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니까 이때 오늘은 국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아야지 이게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계속 타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타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제 변곡에 지금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은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8,799포인트입니다. 18,799포인트. 요 18,799포인트가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4월 21일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이제 깨지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사실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고점 수준이 지금 보면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요번에 깨지게 되면 고점이 여기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럼 고점이 떨어지는 형태가 주봉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참고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대부분 밀리고 있는 모습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긴 합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지금 이제 패턴 보이고 있는 패턴 상단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건 또 뭐 의미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볼 때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한번 그래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대부분은 밀려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테슬라가 쏘아올린 자율주행의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올리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 오늘 강세는 그냥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시스템, 여기 또 대장이었는데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현대오토앱은 좀 강세였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오늘 3% 이상, 이거 지금 부러졌습니다. 현대차도 올라가던 추세 지금 부러져 있죠. 대부분 종목군들이 지금 부러져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지금 다시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젠이 오늘 9%까지 일단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추세 돌리면서 일단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였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 돌리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번 해드렸었죠. 그렇죠? 해드렸었는데 이게 아니고 요거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요 추세 돌리는 부분에서 이제 공략 여부 얘기를 일단 해드릴 때, 그때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전에 박스권 상단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개별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상단까지 왔습니다. 상단까지 왔고요.
상단까지 와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항선에 부딪힌 뭐 첫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라고 하는 우리 파워 트레이딩 상의 명제를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는 조금 빡시죠.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신규 여부는 타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롱티슈진은 그냥 하방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하방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추이선 근처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부딪혀서 깨지면은 팔아야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부딪혀서 올라가서 밀렸다가 다시 추세 돌파하면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부딪혔다 깨지면은 팔아야지,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되신 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엔캠이 일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림지주도 요즘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말씀해 드릴 때 이렇게 앞에 이제 음봉 떨어진 거 이거 보이시죠?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든 양봉이 떨어지든 간에 거리가 많이 동반된 봉은 무슨 봉이 된다? 기준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준봉 안에서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내일 요거 꺾이면 위험해져요. 제가 아까 이제 후기를 보다 보니까 하림 지주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꺾이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외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기존에 얘기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이제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급식 관련된 현대그린푸드 52주 신고가 오늘 갱신했고요.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명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호텔 객실 수가 좀 많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GSPNL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38% 현재 수익률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화점에 사람들 많이 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백화점을 가지 않았다면 이제 백화점 많이 간다 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세계가 한번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세를 완전히 뚫었습니다.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공략하는 종목은 지금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신세계 하셔도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신세계는 해도 좋다 기억해 두시고, 이거 체크하신 분들 체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근데 신세계도 해도 좋다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AU 브랜드는 관심 종목으로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죠. 공략하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를 지금 공략 중이죠. 호텔신라도 오늘은 3% 이상 강세 움직임 보입니다. 어때요? 흐름 자체가 지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목들보다 그냥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뭐 하는 부분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를 처음에는 이것도 사실 하나의 보면 테마로 봐줄 수는 있거든요. 그 테마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유통주들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섹시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현대백화점도 지금 세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지금 올라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도 볼까요? 다 같은 거죠,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그쪽하고 같은 얘기고 외국인 관광 얘기니까. GKL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GKL도 마찬가지고, GKL은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아직까지 완전히 넘어서지를 못해가지고 넘어서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GKL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넘어서기 직전이고, 파라다이스도 지금 넘어서기 직전이고요. 넘어서기 직전이죠, 그렇죠? 직전이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들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또 같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두시고 봐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대부분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시장이 조금 부러질 가능성, 이러면은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는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은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말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말고 다른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부터 시장의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총이 큰 종목보다 시총이 작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공략한다, 이렇게 일단은 전략 잡아두시고, 그 공략하는 부분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공격적이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공략한다라는 것까지 전략을 잡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